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자,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충동적으로 보험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텔레마케팅인데요. 심사숙고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충동적 구매는 중도 해지를 유발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소비자가 무조건 손해입니다. 보험회사는 중도의 해지에도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무조건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따라서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은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인데요. A씨는 어떤 보험회사로부터 치매보험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단순한 설명에 가입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전화 마케팅의 빠른 상품 설명을 이분은 잘 듣지 못했지만 처음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겠거니 하면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거절해버렸죠. 왜냐고요? 이 보험은 전화로 통화해서 가입한 이 보험은 경증 치매는 안 되고요. 중증 치매만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 상품이었던 겁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또 다른 사례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확정금리로 불이가 되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 상품을 소개하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청약 당시에는 전화 마케터의 상품 설명이 역시 빨라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는 대답을 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 가입한 상품은요, 저축성 보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신보험이었던 거죠. 중도 해지를 하자니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깝고, 왜냐하면 환급금이 적거든요. 아예 없던가. 손해가 100% 나는 거죠.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유의사항 5가지 우리 애청자들, 우리 시청자들께 오늘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 단계와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단계 모두가 전화로 진행이 됩니다. 잘 못 알아듣겠죠? 이런 모집 과정에서 전화 마케팅은 전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종종 권유 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 아무래도 설명하게 되고 고객이 가입 의사를 밝힌 후에야 청약 단계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상품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미 청약, 계약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보험은 매달 5만 원씩 20년을 납부한다고 해보자고요. 매달 5만 원씩. 5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5만 원을 1년 동안 내면 어떻게 돼요? 60만 원이죠? 그럼 10년을 넣으면은요. 600만 원이죠. 20년을 넣으면은요. 1200만 원이에요. 자, 매달 5만 원 넣는 게 20년이면 12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달 20년을 내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천천히 그리고 크게 말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 못하세요. 왜? 못 알아듣는 게 왠지 창피하니까 요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 상품은 매일매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상품을 전화로 듣다 보니까 상품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따라서 전화 마케팅을 하는 TM은 설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녹취로 남기게 되는데요. 정말 귀찮고 지루해도 상품 설명을 만약에 구입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구입한다고 하면은요,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중간에 끊고요. 이게 제일 간편합니다.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걸 끝까지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끝까지 듣는다는 거는 가입할 의사가 좀 있다는 것이니까요.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작은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면 큰 소리로 똑똑하게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야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보험 구입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입 전에 상품 요약이 된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우편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가입해도 충분해요. 근데 다들 너무 급하시더라고요. 자, TM은요, 텔레마케팅. TM은 전화로만 상품 설명이 이루어져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 비대칭이 일어납니다. 정보 비대칭. A는 아는데 B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죠.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면 나는 못 들었다. 난 얘기했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TM이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를 하면 소비자는 불리한 점을 알기가 당연히 어렵죠.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저축성 보험은 보험 기간이 깁니다.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구입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보험을 구입하고 나서 10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10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해지한다는 얘기예요. 10년 안 돼서. 그 비싸게 주고 산 보험들을 말이죠. 따라서 이번 달부터 저축성 보험과 변액보험은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TM을 통해서 관심 있는 보험 상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상품 요약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TM의 상품 설명을 비교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고령자를 위한 보험 안내 자료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입 후에 청약 철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작은 글자로 작성된 일반적인 보험 안내 자료, 고령자는 보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안 보이죠? 하지만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의 보험 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에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자는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그러니까 내가 보험 구입을 요청했어요. 청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TM보험 상품은요. 청약일로부터 45일의 경우 일반 보험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입한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모두 해피콜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로 가입한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로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 내용과 만약에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상품 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 자료는요, 향후 분쟁 시에 불리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은 잘 듣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과 많이 겹칩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험료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 효과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동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만 줄여도요, 저축하는 금액이 생깁니다. 저축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대출도 갚고 종잣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새 자주 걸려오는 게 전화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보험 가입 권유를 받을 때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잘 주의하시면 어느 정도는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평생 월급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건데요.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인 아이템인 거죠.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가 있고요. 기간도 1년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노후 생활에 보탬도 되고요.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중은행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 1년 뒤에 받는 이자는 대략 12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을 대체해서 미술작품 재테크를 활용하면 1년에 12번 매달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미술작품 재테크를 활용했을 때 첫 달에는 한 7에서 8만 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고요.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 12회차까지는 매달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술작품은요,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와 시민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 상담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중통에 가입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우수회원을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거기서 문의도 남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남기실 때는 반드시 100%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네, 그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